학생이라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교육제도, 학점은행제, 연봉 협상, 이직을 위한 학력 개선, 편입, 대학원 진학 등 다양한 이유로 많은 학습자분들이 학업을 이어나갈 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소한 제도인 만큼 어떻게 학점을 충족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주의해야 할 점 등에 대해 정확히 짚고 진행하기가 어려운데요. 안 그래도 학점은행제를 활용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바쁜 직장생활, 편입 공부를 병행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이러한 부분을 생각할 여유도 없는 게 사실입니다. 해서 오늘은 학점은행제 과정을 진행할 때 반드시 체크하고 넘어가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점은행제를 시작하기 전 보유 학점 여부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점 이수가 가능하고 수업 외로 전적대 학점, 자격증, 독학사 등을 통해 학점 이수가 가능합니다. 이 중에 보통 학점은행제를 처음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전적대 학점 그리고 보유 자격증에 따른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적대 학점은 2년제에서 최대 80학점, 3년제에서 120학점, 4년제에서 최대 140학점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전에 대학을 다녔던 이력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반드시 이 부분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자격증을 보유 중이신 분들은 자신이 보유 중인 자격증이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받을 수 있다면 또 어떻게 학점 인정이 되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하고요. 학점은행제는 한 학기에 18학점에서 24학점의 수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어떤 전공 과정을 진행하냐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학비가 발생합니다. 자신이 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체크하지 않고 그냥 과정을 진행한다면 예를 들어 한 45학점 정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그냥 놓고 간다. 그럼 기간적으로도 최소 8개월, 경제적으로도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400만원까지 낭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보유 학점에 대한 부분을 꼭 정확하게 체크를 하고 과정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연간 이수 제한입니다. 학점은행제는 수업으로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 1년에는 최대 42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다라는 제한이 있습니다. 종종 나오는 실수가 한 학기에 최대 24학점까지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이 점만 알고 진행했다가 1, 2학기를 모두 24학점씩 과정을 진행해서 6학점을 손해보는 경우인데요. 이렇게 되면 애초에 본인이 생각했던 계획대로 과정이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전체적인 플랜이 꼬이게 되고 또 인정받지 못하는 학점만큼 학비도 낭비를 하게 되는 거죠. 또 반대의 경우도 있는데요. 1학기가 아닌 2학기부터 과정을 시작하는 경우입니다. 1년에 최대 42학점까지 이수가 가능하다는 이유로 첫 번째 학기인 2학기를 21학점 이수하고 다음 연도 1학기에도 21학점을 이수한 경우입니다. 이 1년에 42학점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기준은 한 해가 기준이기 때문에 해가 바뀌게 되면 이 42학점에 대한 부분은 리셋이 됩니다. 다시 말해 2학기에 24학점, 다음 해에 1학기에도 24학점을 이수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물론 애초에 학기가 좀 더 남아있는 경우라면 그리고 마지막 학기에 드릴 수 있는 과목 수가 남아있다면 거기에서 만회가 되겠지만 두 학기를 24학점씩 이수해서 과정을 모두 끝낼 수 있는 분들이라면 괜히 한 학기를 더 진행해야 하고 그럼 시간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자신이 목표하는 바를 위한 플랜 설계를 할 때 이 부분도 주의를 해서 플랜 설계를 해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기간입니다. 학점은행제 수업기간은 오프라인, 온라인을 모두 포함하여 약 400여 개 정도가 있습니다. 온라인 교육기간은 90여 개 정도가 존재하죠. 모든 교육기관이 과목을 수료하고 교육부의 학점 인정을 받는다는 점은 똑같습니다만 교육기관이 다양한 만큼 공부할 수 있는 전공도 다르고 교육과정에 대한 절차, 학생 관리 시스템 등 크고 작은 부분에서 다른 점이 많습니다. 때문에 이 교육기관이 내가 원활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교육기관인지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체계가 잘 잡혀 있는지, 난이도가 어렵지 않은지, 그리고 직전과 병행 등의 이유로 혼자서 공부하기 어렵다면 경력 있는 전문 담당 멘토의 유무 등을 체크하셔야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는데요. 교육원의 시스템이나 사정에 따라 학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되는데 쉽게 말해 같은 영어 학원, 같은 수학 학원도 학원마다 등록비가 다른 이유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비용이 측정되는 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일반적으로 원가에 비해 학비가 좀 많이 낮은 교육원은 소량의 과목 판매로 얻는 이익이 없는 대신 학비에 대한 홍보를 통해 많은 학습자들을
학과를 유치하여 거기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함입니다. 당연히 이익에 따른 운영 예산이 달라지기 때문에 인건비 절감을 위한 최소 인력 배치, 강의 시스템이나 학습자 관리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퀄리티 역시 보장할 수 없죠. 만약 저렴한 학비만 보고 과정을 이 교육원에서 시작했다가 꽈락이 난다면 돈과 시간을 모두 날리게 되는 겁니다. 물론 교육기간 따라 그리고 학습자의 학점은행제에 대한 이해도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조언을 듣고 가장 좋은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물론 자기 자신은 스스로가 가장 잘 알기 때문에 결정을 내릴 권리도 좋은 판단도 자기 자신에게 있겠죠. 오늘은 학점은행제를 진행할 때 짚고 넘어가야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3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이나 학점은행제 과정에 대한 학습 설계가 필요하신 분들은 댓글이나 이쪽으로 카톡 주시면 과정 설명 및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교육 분야 7년차 레어멘토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